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일단은 32회차 승무패 결과는 저는 6개를 틀렸습니다. 8개를 맞았는데, 일단은 이 3, 4, 5번 라인이 이렇게 죄다 틀릴 줄은 3, 4, 5, 6번 라인이 죄다 틀릴 줄 몰랐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 틀려버렸어요. 네. 굉장히 좀, 네, 진짜 간만에 제 생각대로 안 들어왔던 그런 회차였던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제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 좀 이제 그나마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일단 대구 인천 이변을 좀 예상을 했었다 이거와 센다이 무승부 단통으로 간 이거 진짜 강하게 봤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맞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4경기 중에 8개를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네, 이번 33회차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간단하게만 초안 방향을 대충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뭐 이제 이런 거는 국내 배당과 뭐 구매율 또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최종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제가 원래 하던 방식으로 초안 방향 한번 정해보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번에 인천 수원부터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잠시만 물 한 잔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인천 대 수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인천 대 수원은 지금 둘 다 굉장히 못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수원보다는 인천이 더 못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팀의 상대 전적만 봐도요, 일단 인천이 수원한테 굉장히 약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배당 보면 일단 수원이 2배당으로 원정에서 정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인천은 19년도부터 2연승을 한 적이 없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직전에 승을 했고요. 근데 솔직히 이 코멘트를 일단 읽어드리면 일단은 저는 패업다를 고정을 할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뭐 경기력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어떤 경기가 들어와도 1번에서는 확실하게 패를 안 가져갈 이번에 33회차는 그렇게 할 건데 일단 이 1번에 되게 강합니다. 이게 핵심 패턴이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1번과 12번 이 두 개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근데 1번은 왜 이제 패업다가 지금 핵심 패턴이냐면 이게 지금 직전에 패였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끊겼을 때 이제 패가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이어진 경우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게 지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 이상으로 연속이 그 패배가 나오고 나서 끊긴 다음에 패가 나왔을 때 이어지지가 않아요. 1번에서는. 네. 이게 이제 쭉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8년도부터 쭉 이어져오던 패턴이고요. 제가 이제 두 번 연속으로 2연패가 이어졌을 때를 좀 찾아보면 지금 이제 뭐 18, 19회차 이렇게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패를 보시면 이어지지가 않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꾸준히 계속 그럽니다. 여기 2연패 다음 패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여기 2연패 다음에 이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게 무슨 패턴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해오면서 몇 가지 제가 좋아하는 패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번은 무슨 경기가 들어와도 패를 안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절대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말 그대로 패턴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패업다를 저는 고정을 할 거고요. 저는 승 아니면 무로 갈 겁니다. 네. 사실 이 두 팀의 지금 흐름이 누가 더 유리하다라고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솔직히 뭐 다시 한번 봐봐야겠다. 네. 죄송해요. 좀 지연이 됐네요. 잠시만요.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네. 솔직히 말하면 인천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원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게 배터들의 심리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뭐 저는 특별한 배터도 아니고 그냥 일반 배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인천은 직전에 대구를 잡으면서 큰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2연승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수원이 지금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지만 에이 그래도 인천인데 상대가 나는 그런 생각에 수원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실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 역대 전적도 있으니까 그래서 인천은 잡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이라는 팀이 정배를 받을 때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원사이드로 수원이 뭔가 느껴지는 그런 경기에서는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를 인천 사이드로 가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패턴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홈팀 사이드로 갈 거고, 두 번째 이제 시미즈 대 요코하마 경기도 이제 15위 대 16위입니다. 총 전적은 4번밖에 있지 않았지만 시미즈가 한 번도 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뭐 배당 보시면 일단은 시미즈가 1.92로 정배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미즈 2연승 무승부 했던 거 18, 20년도에 단 한 번에 불과했다. 직전에 무승부였다라는 거. 그리고 요코하마는 아직 2연승이 없다라는 거. 직전에 승이었고요. 그리고 요코하마 이번 시즌 원정에서 계속 다른 결과를 내는 중인데요. 지금 현재 무승부를 직전에 거뒀습니다. 뭐 이거 코멘트를 달아보자면 홈팀이 사실상 뭔가 유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사실 없고요.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그런 경기인데 리그로만 치면 일단은 5경기 무패이긴 합니다. 시미즈가. 그렇지만 이제 뭐 홈팀이 엄청나게 막 유리해 보이고 막 홈팀이 질 것 같지 않고 이런 경기는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가 시미즈를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배당이 되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무승부를 제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아니 이 경기가 무승부가 느껴지지 않는 경기가 아닌데 근데 이제 무승부 배당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당으로 좀 접근을 했고요. 1번은 패턴으로, 2번은 배당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초안 방향은 제가 무승부를 배제해서 일단 방향은 승패로 잡겠습니다. 다음에 3번 광주 대 서울 경기인데요. 일단은 이 경기 뭐 상대 전적부터 보시면 2승 3무 10패예요. 그리고 이제 2승 1무 4패, 최근 5경기는 1승 4패로 서울이 굉장히 뭔가 우세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배당을 보면요, 광주가 정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홈이라서 정배를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서울이 지금 현재 3연승이거든요 3연승이라서 광주보다는 일단 흐름이 좋습니다. 물론 광주도 3경기 동안 패배가 없긴 하지만 1승 2무고 3연승과 1승 2무는 솔직히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일단은 데이터 보면요, 서울은 18, 20년도 원정에서 2연승을 매년 한 번씩만 기록했다. 직전에 승이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은 18, 20년도 4연속 같은 결과가 단 한 번뿐이었는데 지금 현재 3연승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데이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믿어볼 만한 데이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초안 코멘트로 일단 서울 승은 안 가져가겠다고 저는 결심을 먹었는데, 그 이유가 이게 서울이 역배인 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서울이 흐름도 좋지, 그리고 뭐 역대 전적도 서울이 좋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울이 역배를 받는다, 아무리 원정이라도 저는 이게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 서울이 정배를 받았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일단 서울의 승을 일단은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광주 사이드로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배당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번에 부상 대 포항입니다. 일단은 11승 13무 14패로 뭐 잠깐만요. 일단은 뭐 비슷비슷해 보이고요. 그리고 부산 홈일 때도 마찬가지로 뭐 누가 유리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살짝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최근 5경기는 포항이 앞서고 있네요. 포항은 현재 부산을 상대로 리그에서 3연승째인데 4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3연승째인데 이걸 믿어줘야 되나 안 믿어줘야 되나, 근데 솔직히 저는 믿고 싶어요, 사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믿고 싶습니다. 부산이 현재 흐름이 좀 더 안 좋아요. 6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포항은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코멘트를 일단 달아봤는데 해외 배당 무승부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그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무승부가 안 느껴지는 경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 두 팀은 무승부도 정말 많이 나왔던 두 팀이라서. 근데 무승부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승패로 나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솔직히 해외 배당이 K리그와 사실상 이게 맞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일본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외 배당을 굉장히 이제 잘 이렇게 적용시키면 대부분 이렇게 좀 괜찮았는데, 근데 이제 이 K리그는 또 그렇지 않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좀 보류를 해놓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데이터를 믿어서 일단은
포항보다 부산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국내 배당도 보고 구매율도 보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이 두 팀의 흐름을 봤을 때 둘 다 좋진 않지만 그래도 포항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일단 방향은 정해놓지 않았고요. 다음에 5번 강원 대 대구입니다. 일단은 전적을 보시면 뭐 누가 유리해 보인다라는 건 없지만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로 대구가 좋고요. 특히 두 팀의 최근 10경기 전적이 압도적으로 대구가 좋습니다. 1무 9패. 그러니까 이거는 대구가 뭔가 강원한테 되게 강했구나 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강원은 홈에서 12경기 동안 다른 결과를 내왔는데 직전에 무였다고 합니다. 일단은 최근 흐름은요, 대구가 무조건 좋아요. 이거는 대구가 흐름이 뭐 강원보다 좋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딱 눈대중으로만 봐도 대구가 더 좋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게 굉장히 제 눈에 가시거리입니다. 네. 어쨌든 역대 전적에서 대구가 강원을 상대로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거는 대구 쪽으로밖에 느껴질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대구도 2연패 중이기 때문에 전북에게 잡히고 인천에게까지 잡혔기 때문에 뭐 이게 흐름이 좋다고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강원보다는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게 이제 대구가 만약에 지금 퍼센테이지가 70% 근처면 이걸 꺾어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향은 정하지 못했어요. 다음에 6번 일본 J리그로 넘어왔는데, 일단 나고야 대 가와사키 경기입니다. 일단 8승 8무 20패고 나고야 홈에서 4승 4무 10패고요. 최근 5경기 좀 비슷했는데, 일단은 뭐 배당을 보시면요, 1.88 가와사키, 3.68에 나고야입니다. 두 팀은 3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고야 홈에서 10경기 동안 다른 결과를 내왔는데 둘 다 무승부가 없다라는 그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적용을 시켜보고 싶고, 사실 지금 나고야와 가와사키의 최근 흐름을 보면요, 일단 나고야도 괜찮거든요. 근데 가와사키가 너무나 좋아요, 압도적으로. 이게 어떤 팀을 갖다 대도 가와사키가 말도 안 되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가와사키의 승을 안 가져갈 수가 없어요, 사실. 예. 나고야를 단통으로 가는 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가와사키는 단통으로 가야 된다면 편안해 보여요, 사실. 그만큼 나고야도 좋지만 가와사키가 너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나고야 승을 무조건 받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두 팀의 흐름이 좋지만 가와사키가 압도적으로 좋아서, 그리고 역대 전적이 가와사키가 좋잖아요, 나고야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고야의 배당이나 가와사키의 배당이나 이상하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나고야 승이든 가와사키의 승이든 떠도 이상하다고 이상하다는 느낌이 없어서 이거는 무겁다를 딱 거르고 승패로 나누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초반 방향은 승패로 나눴습니다. 다음에 7번 전북현대 대 상주상무인데, 솔직히 이 경기는 2위와 3위 싸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배당이 1.44, 6.51이에요. 네.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솔직히 물론 전북이 흐름이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순위를 봤을 때 이런 배당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너무 공짜 배당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6.51은 아예 예상이 안 돼야 되는 건데, 일단은 상주상무가 그래도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고 좋기 때문에, 물론 전북현대가 더 좋긴 해요. 훨씬 더 좋긴 하죠. 그렇지만 상주상무도 뭐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3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순위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배당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걸려요. 전북 홈에서 상주상무한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런 배당이 형성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그래도 현재 흐름에서 2위와 3위가 싸우는데 어떻게 이런 배당을 주는지, 저는 전북현대 사이드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반 방향은 승무입니다. 다음에 8번 가시마 대 간바 오사카입니다. 일단은 전적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했다라는 점이 있고, 가시마가 최근 5경기에서는 앞서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일단은 가시마의 배당과 오사카의 배당을 보시면 가시마가 2.17인데 순위적으로 보면 11위 대 3위에요. 이게 좀 뭔가 바뀐 것 같죠. 근데 무승부 배당이 3.50으로 좀 높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 일단 데이터에서 이 두 팀이 다 같은 결과를 4번 연속으로 한 게 단 한 번뿐이라고 하는데 직전에 3연무예요. 전 이거를 좀 믿어줄 것 같고 무승부를 배제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승부 배당이 왜 이렇게 높은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너무 높다라는 생각.
그리고 18, 20년도 가시마 리그 2연승 무승부 없었다라는 또 강한 데이터가 있어서 무는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승패 라인으로 갈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코멘트는 무승부 배당이 이렇게 높은 이유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건 두 팀의 흐름이 둘 다 좋다라는 겁니다. 눈대중으로 봤을 때 비셀고베가 좀 더, 비셀고베가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 있니? 잠시만요. 간바 오사카. 잠깐만. 네. 비셀고베가 아니고 간바 오사카입니다. 이거 왜 비셀고베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간바 오사카가 3배당 가까이 받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거는 배당적으로만 봐도 일단 가시마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방향만 잡는다면 무승부를 배제한 상태로 승패 라인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9번에 우라와데 비셀고베인데, 솔직히 직전에 우라와데 산프이로죠. 솔직히 저 산프이로 단통승으로 정말 강하게 봤는데 우라와가 이겼더라고요, 1대0으로. 근데 슈팅 개수를 보니까 우라와가 단 한 개의 슈팅을 했던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건. 네. 이거는 그때도 배당적으로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갔던 건데, 사실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말이 안 돼요. 네. 이게 지금 전적을 보시면 우라와가 훨씬 더 좋거든요, 비셀고베보다. 그리고 최근 5경기도 우라와가 앞서요. 근데 배당 보시면 홈에서 2.83이라는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라와를 X를 칠 거고 비셀고베 사이드로 갈 건데, 일단 이 두 팀의 흐름 둘 다 봐도 누가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단지 비셀고베가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게 있다면 원정에서 패배가 없다, 지금 현 시즌에.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 보이는 건. 근데 그걸로 원정에서 정배를 받는다, 이 느낌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라와가 아니고 비셀고베 사이드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번 도쿄 대 쇼난인데, 저는 이 경기를 좀 꺾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네, 이 경기를 확실하게 꺾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전적만 보셔도 도쿄가 쇼난에 비해서 굉장히 강했다라는 면이 보이죠. 그리고 순위적으로만 봐도 도쿄가 뭔가 되게 앞서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흐름, 도쿄의 압승입니다. 지금 현재 쇼나는 6연패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도쿄로밖에 안 느껴지는 경기, 이건 원사이드 경기로밖에 안 느껴지는데, 사실 저는 이게 가장 큽니다. 쇼난이 18, 20년도 6연패가 최대예요. 근데 지금 현재 6연패입니다. 예. 저는 7연패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쇼난이 무승부든 이변으로 승을 가져가든 일단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직전이 아니고 이 배당 자체가 일단 비교를 할 게 있습니다. 이 도쿄가 1.48이고요. 쇼난이 5.14인데, 이게 어느 경기와 비교를 하면 참 쉬운 게, 전북과 상주 성무 경기를 비교를 해보시면, 전북도 일단은 어딨니? 어디 있을까? 네, 전북 경기 어딨죠? 죄송합니다.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네. 어디 갔지? 여기 있다. 7번 경기. 이게 전북이 분명 이건 2위와 3위의 싸움이에요. 근데 3위가 6.51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배당으로. 게다가 전북은 1.44라는 배당을 받고 있고요. 근데 도쿄는 더 좋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배당을 받고 역배가 더 낮은 배당이 책정이 됐어요. 이래서 저는 그냥 정답이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도쿄는 승이라고 할지언정 저는 쇼난 사이드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쇼난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도쿄 승은 안 갈 겁니다. 초안 방향 무패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마 1등 투표율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번 연속인가 1등 투표율이 이변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걸 좀 봐볼게요. 32회차 적지 않았지만 어제 32회차 1등 투표율 이변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회차 연속으로 1등 투표율이 안 나왔는데,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꺾어도 되겠다, 이 1등 투표율 꺾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어떤 픽에서도 다 꺾을 거예요. 이거는 네. 틀리더라도 따라오라는 게 아닙니다. 다음 11번 요코하마 대 산프레체입니다. 일단은 전적 보셔도 일단 무승부가 좀 적다라는 것만 이제 눈에 띄고, 뭐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누가 유리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예. 요코하마 일단은 뭐 배당도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됐는데, 무승부 배당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일단 눈에 띕니다. 네.
이게 왜 그런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지만 좀 더 알아볼게요. 산푸이로는 원정 3연패를 18, 20년도 단 한 번에 불과합니다. 한지 현재 2연패고요. 솔직히 이 경기는 딱 봤을 때 눈대중으로는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 정도로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인데 일단 배당 갭이 좀 있네요. 네. 게다가 무승부 배당이 왜 이렇게 높은지 역대 전적에서 무승부가 적어서 그런 건지 저는 일단은 초안 방향은 11번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현재까지는 이거는 최종 방향 때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번에 세레스 오사카, 베갈타 센다이, 이게 이제 아마 2등에서 3등 투표율일 것 같은데 일단 전적만 보면은 뭔가 유리해 보인다라는 건 없지만 세레스 오사카가 일단 3승 2무로 베갈타 센다이보다는 최근에는 그래도 앞서고 있다. 근데 이제 최근 흐름을 보면 세레스 오사카가 훨씬 더 좋아요. 이 베갈타 센다이보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 배당이 좀 높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긴 하는데 이게 좀 배당이 이렇게 눈에 띄게 약간 보이는 그런 거는 좀 오히려 정배가 뜬 적도 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으로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근데 다만 저는 이거를 무승부를 배제를 할 거예요. 일단 뭐 데이터가 세레스 오사카 센다이를 상대로 2연승을 한 건 단 한 번뿐이다. 직전에 승이었다.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센다이가 19, 20년도 원정 2연승이 없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직전에 승이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무승부를 배제를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번 회차에서 두 개의 핵심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1번과 12번입니다. 12번에 이게 무업다로 핵심 패턴인 거는 지금 현재 직전에 3연무인데 이 18년도부터 현재까지 4번 연속 같은 결과가 뜬 적이 없어요. 네, 되게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12번 무를 배제를 했고요. 이거는 뭐 무가 뜨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저는 승패로 나눠서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변이면 이 베갈타 센다이 승을 갈 거고 정배가 뜬다면 그냥 승패로 이렇게 나눠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번 오이타 대 가시화고요. 일단은 되게 특이한 게 최근 흐름은 가시화가 훨씬 더 좋은데 역대 전적에서 오이타 홈에서는 가시화가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헷갈립니다 사실. 일단 흐름 자체가 오이타보다는 가시아가 더 좋다. 오이타가 홈에서 근데 가시아를 한 번도 못 이겨봤다. 이런 전제가 깔리면 솔직히 오이타도 충분히 기대가 해볼 만한 그런 경기인데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다. 13번은. 그래서 좀 패스를 하겠다. 초반 방향에서는. 다음 14번 성남 대 울산인데 저는 너무 꺾는 게 맞나? 전 이것도 꺾을 거거든요. 일단은 이 성남과 울산이 지금 개인적인 생각인데 잠시만요. 네, 이거 보시면 일단 성남이 울산의 현재 흐름만 딱 비교해보면 성남도 나름 꽤 잘 나가거든요 사실. 지금 최근 10경기 중에서 단 2패밖에 기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울산은 이제 9경기에서 8승 1무인데 어쨌든 울산이 더 좋다라는 거는 뭐 변치 않겠죠. 근데 성남도 뭐 패배를 많이 안 하니까 뭐 굉장히 좋다고는 보이는데 사실 이게 홈과 원정으로 결과를 나눠보면요 성남은 홈에서 이번 시즌에 단 1승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울산 원정에서 단 1패도 없고요. 이렇게 보면 일단 울산이 되게 유리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최근 5경기도 일단은 굉장히 울산 쪽으로 많이 앞서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걸 좀 강하게 보고 있는데 성남 홈에서 3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대요. 지금 현재 2연패고요. 두 팀은 4번 연속 같은 결과를 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울산이 3연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울산은 승이 안 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성남 사이드로 갈 생각을 하고 있다. 네, 현재 초안 방향은 승무다. 지금 보면 제가 꺾는 게 되게 많거든요. 성남도 꺾고 이것도 아마 이 투표율이 되게 높을 건데 울산 쪽으로 성남 쪽으로도 꺾죠. 그리고 세레스 오사카 이 베갈타 센다이도 지금 현재 승패로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도쿄도 꺾으려고 하고 있고, 되게 꺾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사실 이 가와사키도 솔직히 되게 난감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꺾는 거를 되게 많이 보고 있다. 이변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변이 뜰지 안 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인천 수원도 인천 사이드를 보고 있다. 어쨌든 이렇게 14경기를 좀 초안으로 잡아봤고요. 최근에 제가 그나마 좀 이제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제가 이제 패턴을
이런 거를 이제 좀 이제 많이 걸러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입히는 게 좀 이제 강하게 보는 패턴인데, 네, 이게 좀 승률이 좀 괜찮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이번에는 1번과 12번은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를, 네, 말씀을 드리면서 전 초안 영상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네, 중간 점검도 해야 되겠고, 최종 방향도 봐야 되겠고, 구매율도 봐야 되겠고, 업체들의 예상도 봐야 되겠고,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날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네, 계속 차차 제가 이제, 이거를 좁혀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부분은 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전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저는 토삼이었습니다.